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푸틴과 함께 나란히天安문 성루에 올랐습니다. 동북아 정세에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오늘인데요. 자, 이남희 기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최초예요. 첫 다자 외교 무대, 그리고 첫 중국 열병식 참석인 건데 본인도 굉장히 고무적인 상태일 것 같은데 지금 뭐 합니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금 북러 정상회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가 지금 가장 최근에 알려진 소식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저희도 생중계해드렸지만은 열병식, 그러니까 80주년 열병식을 함께 보고 그다음에 점심때 이제 리셉션이 열렸고요. 예. 그 이후에 지금 북러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영상입니다. 맞아요. 예. 두 사람이 리셉션장에서 같은 차를 타고 바로 국빈관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지금 북러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이제 방송을 통해서 공개된 영상, 조금 전에 나왔던 이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비공개 회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네. 조금 전에 끝났는지는 다시 저희가 또 외신 속보를 기다려 봐야겠지만 이렇게 탁 밀착해서 보면은 쿠르스크 해방하는데 북한 도움이 컸다, 고맙다 하니까 김정은도 찬사에 감사하다면서 여러 가지 덕담들이 오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후에는 북러 정상회담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자, 이종근 평론가. 네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랑 뭐 대등하게 북한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보겠다 이런 속셈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찍은 사진 있지 않습니까? 예. 대남멍에서 3인이 이렇게 3세 정상이 함께 찍은 사진이 두고두고 이렇게 아마도 자신의 어떤 선전으로 쓰일 겁니다. 이 중에서 핵 보유국 3개국이 딱 네. 앞에 전면에 섰다. 즉 똑같은 핵 보유국 국가끼리 똑같은 어떤天安문에서 똑같은 어떤 선상에서 우리는 인정받았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오늘 공식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네. NPT 국가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자세, 뭐 태도 이런 것들은 거의 내가 인정받았다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지금 동등하게 만나고 있다라는 걸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성보 센터장님. 예. 조금 전에 들어온 영상이라서 한 번 더 보면은 북러 정상회담 하는 영상이에요. 자, 정상회담을 할 줄은 알았지만 네. 자, 그럼 푸틴 면전에다가 이번에 이제 우리 파병 보낸 청구서 제대로 받아보겠다 김정은이 압박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 대통령이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에게 쿠르스크 해방 작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네. 해준 북한 군인들의 그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그런 얘기를 했죠. 찬사에 고맙다. 네. 고마운데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북한 러시아의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 우리 북한이 러시아를 도운 것은 형제애다. 형제애에서 비롯된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러시아, 북한 간의 혈맹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자리가 보면은 푸틴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푸틴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사실 출발 전에 예. 그 쿠르스크 이 탈환 작전에서 희생한 군인들 또 군인 유가족들을 모아놓고 위로를 하고 훈장을 주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장면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본인의 결심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영상과 자료를 다 공개를 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푸틴을 만날 걸 염두에 두고 네. 미리 푸틴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푸틴 입장에서는 분명히 김정은에게 빚을 진 것이고 예. 또 전쟁이 계속되는 한 당분간은 김정은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청구서에 대해서 어떻게 화답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 지금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네. 그런 얘기들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저 청구서에 푸틴이 뭘 줄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남희 기자. 자, 저 북러 정상회담 하기 전에 보니까 아니 리셉션도 했어요. 여기 김여정도 포착이 됐다고? 그러니까요. 당초에 김정은이 베이징 예. 도착했을 때 열차에서 내릴 때는 김여정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온 건가 오지 않은 건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오늘 오전 행사天安문 막루에 올랐을 때도 김정은만 그 자리에 올랐는데 그
열병식 이후에 이뤄진 그 리셉션장에서 지금 네. 보고 있는데요. 바로 김여정, 그러니까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중심 행사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다자 국가들이 모인 자리에는 현재 지금 김여정이 영상 포착된 속에는 거는 보이지 않아요. 영상엔 안 나오고 사진으로 포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김여정이 저 자리에서는 다른 국가의 관계자들과 또 대화를 나누고 그 존재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북러 정상회담 하는 거는 이제 나왔고 북중 정상회담도 곧 할 거라고 해요. 아니 그런데 북중러 3자 회담은 왜 안 하는 거예요? 아마도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거예요. 네. 물론 북중러가 사진을 찍었지만 실제로 어떤 특정 의제를 갖고 회담을 했을 때 지금 중국도 사실은 미국과 무역 협상을 계속 해야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자신들이 이렇게 완전히 블록화됐다라고 했을 때 중국이 유리한 국면이 있을까라는 걸 아마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부담이 있는 북중러 회담은 일단 보류하고 그다음에 사진은 확실하게 찍겠다. 이렇게 지금 외교적인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자면 사진까지는 찍을 사이지만 회담까지는 할 사이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세 명이 처음 만나는 역사적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20시간 넘게 기차를 타고 와준 김정은 위원장이 참 고맙겠죠. 그만큼 대접도 해줬습니다. 보면은요, 푸틴 다음으로 의전설 2위로 입장을 시켰고요. 다 저렇게 시진핑이 뭐 두 손으로 감싸면서 굉장히 반갑게 악수하면서 친밀감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我也非常高兴啊！我们好久没有见面， 오랜만에 못 만났습니다. 这一次 이거 6년 됐습니다. 是。 자, 임재 변호사. 그러니까 시준석 오른쪽에 푸틴, 왼쪽에 김정은 이렇게 자리를 하면서天安문 성루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아니 이게 10년 전에 성루에 올라갈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준석도 왼쪽에 있어요. 같은 자리예요? 그렇죠. 정확히 같은 자리죠. 이번에 북한 측에 대해서 굉장히 대우를 해줬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 여러 국가가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전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의전에서 또 가장 먼저 눈에 딱 띄는 부분이 바로 위치 선정, 자리가 될 수 있지요. 의전상 다음 상석이라고 할 수 있는 시진핑 주석의 오른쪽 자리에는 푸틴 대통령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의전 서열이라고 볼 수 있는 왼쪽 자리에 지금 김정은이 자리를 한 거죠. 딱 10년 전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던 자리에 이번에는 김정은이 자리하고 있다. 이 부분도 보여지고요. 의전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자리를 정하게 될 텐데 네. 보통 집권 시기를 고려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단 푸틴 대통령 굉장히 오래를 장기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여기에 참석한 국가들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보다 더 오래 집권한 나라도 분명히 있었는데 예.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을 고려한 의전 자리 배치다라는 평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뭐 지금 보면은 뭐 지금 의상 같은 경우도 저는 김정은이 입은 양복도 굉장히 눈길이 가더라고요. 저거요? 맞습니다. 이번에 인민복을 입고 있었던 사진 기억하시죠? 열차에서 바로 인민복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인민복을 그대로 착용할 거다라는 생각도 가졌어요. 왜냐하면 1954년도에도 김일성이天安문 망루에서 지금 열병식을 함께 했는데 그때 인민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흰 셔츠에 검은색 정장이고요. 예. 연한 줄무늬, 넥타이 굉장히 세련된 모습이에요. 이게 왜 그럼 갑자기 바꿔 입었을까? 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어떤 그런 다자 외교를 하고 있는 정상이다라는 걸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닐까 싶고요. 1959년 아까 열병식 말씀하셨잖아요. 김일성 열병식엔 59년도에는 양복을 입었어요. 중절모에. 그래요. 그러니까 네. 54년도에는 그때 당시는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네. 군사적 혈맹 관계로서 똑같이 인민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이번 저렇네요. 지금 보죠.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54년도에는 중절모에 인민복, 그런데 59년도에는 중절모에 양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인민복을 입었다고 한다면 시진핑 주석과 똑같은 어떤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네. 시진핑 주석을 또 돋보이는 어떤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혼자 인민복 입고 양쪽에 푸틴과 지금 김정은이 양복을 입었다. 좀 맞춰준 거다. 그렇죠. 저는 또 하나 드릴 말씀이 저는 넥타이 색깔에 주목했거든요. 자, 중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뭘까요?
금색하고 빨강색입니다. 금색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부와 명예, 고귀함의 상징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외교를 할 때는 상대 국가가 선호하는 색깔의 넥타이를 매는 게 많은데 오늘 바로 김정은이 금색 넥타이를 맨 것도 하나의 어떤 중국이 좋아하는 색깔을 선호해서 그것까지 좀 고려해서 맨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김여정 사진 지금 들어왔죠? 김여정 사진 들어왔습니다. 준비됐다고 지금 콜이 왔어요. 김여정 오늘 리셉션에서 참석하는 모습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요 사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된 거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뒤가 아니라 지금 김정은은 푸틴과 이렇게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고요. 김여정은 혼자서 좀 멀찍이 떨어져서 뒤에서 또 혼자 걸으면서 또 의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사실 이번에 그 양복 입은 차림새도 낯설었지만 그야말로 첫 다자 외교 무대였기 때문에 그 행보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요 혼자 저렇게 내려서 악수를 하고 레드카펫을 뚜벅뚜벅 걷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봤던 그 김여정이나 아니면 원래 당 비서들이 옆에서 수행을 하면서 쫓아다니는데 아니 저렇게 혼자 걷는 그림 사실상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양복을 입은 것도 이렇게 다자 외교의 첫 데뷔 무대에서 혼자서 걷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는 정상 국가로서 이렇게 외교를 합니다라는 것을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렇게 지금 레드카펫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도 저도 정말 북한 방송만 보다 이걸 보니까 굉장히 낯설고 처음 보는데요. 보면은 지금 영상에 나오진 않지만은天安문 성로 오르기까지 보면은 시진핑 주석이 막로 오르기 직전에 항일전쟁 노병과 함께 악수를 하는 모습이 보여요. 지금 보면은 지금 걸어가는데 이렇게 악수하는 모습을 보이자 지금 김정은이 이어서요. 지금 푸틴도 그 항일 노병과 악수를 하고 김정은도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뭔가 이 다자 외교에서 난 정상 국가의 정상이다 이런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이번에 굉장히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열병식에서는요. 저 뒤에 김정은 보이는 것처럼요. 26개국 정상들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국 지도자 수십 명과 김 위원장도 서로 교류를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니 김 위원장이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저희 누굽니까? 바로 저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입니다. 이 벨라루스라는 나라는요. 러시아와 폴란드 사이에 위치했는데 유럽의 북한이라고도 불립니다. 북한과는 어느 정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하반기에는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이렇게 합동훈련도 예견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날 열병식이 시작하기 전에 지금 벨라루스의 대통령과 만나서 정식으로 북한에 방북을 요청했다, 초청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상 이제 해외 정상들이 나가면은 다른 나라 가서 우리나라 한번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러시아에게 있어서 가장 밀착된 나라가 북한과 벨라루스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는 러시아 푸틴을 100%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라가고 100% 지원하는. 물론 김정은은 더했죠. 병력까지 파병을 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 북한과 벨라루스가 동맹을 맺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동맹과 다름없는 그런 관계이고 그런 차원에서 초청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자 외교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단체 사진이에요. 그럼요. 이번에 다른 정상들과 다 같이 한데 섞여서 김 위원장 촬영을 했습니다. 사실 원래 오롯이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하는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좀 어색한 일인데 이걸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하고요. 이렇게까지 김 위원장이 좀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예,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장 큰 것은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간청,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고 특히 김정은으로서도 북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시키는 절박한 그런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과 함께 본인의 핵 보유는 명백히 위헌 안보리 결의에서 불법입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가서 정말 이 중국, 러시아 정상과 나란히 어깨를 하고 다른 정상들과 함께 막론에 선다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과시하고 인정받는 그런 어떤 효과도 염두에 뒀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 이 사진이 과연 노동신문에 나올까? 이 부분은 좀 궁금합니다. 아니 늘 항상 센터에 서야 되는데 지금 화면 구도에서도 오른쪽에 서는데 좀 어색해요? 예, 좀 어색해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저게 어색한 사진인데 북한 주민들에게는 좀 더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상국가 지도자의 이미지를 이번에 제대로 챙기겠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서도 물밑에서는 정작 자신의 흔적을 하나라도 남길까 봐 노심초사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총력전을 벌인다. 신체 정보를 단 한 가지라도 유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전용 열차에 특수 장비를 설치한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또 담배 피운 뒤 철저하게 꽁초를 수거하면서 펜도 따로 준비해서 지문 채취를 못하게 하는데, 여기서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전용 화장실일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근데 사례가 있어요. 1949년에 마오쩌둥이 지금 스탈린을 방문합니다. 모스크바에. 근데 스탈린이 한 번에 안 만나줘요. 수일 동안 그냥 만찬을 계속 제공하면서 네.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고 갑자기 마지막에 만나주고 끝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그 비밀이 밝혀졌어요. 왜요? 스탈린의 비밀 경찰이 마오쩌둥의 화장실에 비밀 수거함을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배설물을 계속 채취를 해서 네. 그러니까 식리 상태라든지 또는 지병 등을 수거를 해서 이 마오쩌둥의 어떤 상태, 이 신체적으로 모두 다 가져가거든요. 그게 2016년도 BBC에 의해서 밝혀지면서 지금 이 김정은의 어떤 이 사수 전용 화장실까지 설치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 문 센터장님, 저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싱가포르 회담 때 취재를 갔었을 때요. 거기 잤던 호텔 취재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김 위원장이 떠나고 나서도 그 머리카락 한 올 안 남기겠다고 상당히 그 층을 다 통제하고 메이드까지 못 올라오게 하고 그 정도로 삼엄했는데, 아니 이런 거면 정상국가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모습과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예, 정상국가 지도자임을 부각하고 싶지만 실진 정상국가 지도자가 아니거든요. 네. 지은 죄가 많고 그리고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낀다는 말이에요. 신변 암살을요? 위협을. 네. 신변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자신의 신체 정보가 노출이 되면 결국 그것이 북한 정권과 체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늘 김여정이가 재떨이 들고 다니고,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평화의 집에 할 때도 평화의 집 화장실 이용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별도 화장실 차를 가지고 왔고요. 예. 그때 당시 방명록에다가 이 글자 남길 때 펜, 우리 측이 준비한 펜 안 썼습니다. 김여정이가 가져온 펜을 썼고, 그런 정도로 지문 하나 남기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남기지 않는 그런 세심한 그런 조치는 사실 정상적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실상은 생체 정보를 숨겨야 하는 독재자의 모습이네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을요, 바다 건너에서 보고 있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And are you concerned at all about those countries trying to be some sort of counterweight? Not at all. China needs us, and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as you know, but China needs us much more than we need them. 자, 트럼프의 발언도 미묘하게 기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북중러 세 정상이 같이 모이는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전혀 우려를 안 한다 이러면서 여유를 좀 보이더니, 아니 막상 만나는 장면이 나오니까 저 얘기가 나왔어요. 반미 모의를 꾸민다. 그러니까 푸틴, 김정은에게 안부 전해달라 일침을 가해요. 그러니까 저 시간대가요. 저 열병식 후는 열병식이 시작되고 한 30분 후에 올린 글이에요. 그리고 저 발언 전혀 우려 안 한다. 중국은 우리 필요로 해. 이거는 이 글 올리기 5시간 전 기자들과 만나서 한 발언입니다. 맨 처음에는 신경 안 쓴다고 얘기를 하더니 막상 열병식 시작되고 그 소식이 알려지니까 굉장히 좀 심기가 불편한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도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 트럼프가 결국 미중 갈등을 직접적으로 확인시켜준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 멘트도 굉장히 비꼬는 것 같잖아요. 미국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는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음모를 꾸미는데 따뜻한 안부,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이렇게 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군요.